자, 시작해봅시다. 11월 이제 12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제가 참 잘 봤는데 한국은 어찌 됐나요? 끝났죠? 한국은 끝났고 한국 축구도 사뿐하게 2대0. 제가 한국 축구 나이가 2살 정도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마행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는데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항공 언더의 항공 마행 봤었고, 정관장 오버 될 줄 알았는데 참 2세트를 8점 차를 잡히는 바람에 이게 3대0 셧아웃이 났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보면서 무조건 이거는 4세트까지는 무조건 가겠다 싶었는데 보면서도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농구도 삼성 역배를 봤었는데 역시 지표대로 LG가 지금 이기고 있는 모습이고 뭐 크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 한 볼씩 낙이네요. 따라오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 할말 안 납니다 진짜. NBA 일단 분석부터 시작할게요. 자, NBA 자, 오늘 NBA 경기가 좀 많아요. 12경기 있고 백투백 경기는 제가 앞에 대문자 B, 빨간색으로 B라고 되어 있어요. 요 B 많이 잘 살펴보시고, 제가 야구도 그렇지만 농구도 좀 역배를 좀 잘 보는 편입니다. 오늘 역배가 좀 많이 보여요. 역배가 많이 보이면 제가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가는 편이라. 먼저 샬럿과 미러키 경기부터 볼게요. 샬럿, 미러키. 미러키야 다들 두 팀 다 기대한 만큼의 그런 결과를 내고 있어요. 샬럿 간간히 어쩌다 한 번씩 이기는 수준이고, 미러키는 최근에 퐁당 하는 분위기입니다. 샬럿은 초반에 잘 나갔었죠. 라멜로 볼이랑 밀러 있었을 때. 근데 라멜로 볼, 밀러 빠지면서 동력을 잃은 느낌이고, 미러키는 내일 안에 쿤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웬만하면 쟤는 항상 초록색 불 이런 게 많이 켜져 있어서 웬만하면 나오긴 하는데, 아까 제가 살펴봤을 때까지만 해도 회색깔이었는데 지금도 회색이에요. 5대5 정도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샬럿도 봅시다. 샬럿 섹스턴이 지금 초록색이거든요. 얘마저 안 나오면 샬럿은 공격 풀어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브리지스가 있는데 혼자서는 조금 버거울 거고, 섹스턴이 나와서 좀 흔들어 줘야지 미러키 수비지를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여러모로 미러키가 앞서 보이는 경기입니다. 쿤보가 나온다면 더더욱 앞설 거고, 안 나온다고 해도 미러키가 좀 더 앞서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팅 제가 보면은 올 시즌 전체 레이팅은 118대 120 나오고요. 페이스 살짝 떨어져서 최근에는 최근 경기 레이팅은 115대 116입니다. 격차가 좀 더 줄어들어요. 근데 샬럿은 최근에 계속해서 까먹고 있고, 일단 라멜로 볼이랑 빠지면서 경기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고, 미러키는 그나마 좀 꾸준하게 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러키만 해야 돼요.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불스. 디트로이트 지금 엄청나요. 지금 동부지구에서 디트로이트가 이 정도까지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올 시즌에 뉴욕 닉스나 클리블랜드 그리고 올랜도 매직 얘들이 조금 상위권에서 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닉스야 지금 상위권에 있고 올랜도 지금 헤매고 있고요. 그죠? 네, 디트로이트가 이 정도까지 잘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잘하고 있고,
얘들 최근에 조금 일정이 조금 빡세게 했었어요. 직전 경기 워싱턴전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더군다나 워싱턴전에서 연장까지 가서 극적으로 2점차 승리를 거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이 경기 어쩌면 커닝햄이랑 두렌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렌은 웬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커닝햄은 반이에요. 50대 50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커닝햄이 안 나온다 그럼 경기력 많이 떨어져요.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전력의 거의 한 30% 전 차지한다고 봐요. 나머지 30%는 이제 듀렌이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40% 이제 나머지 애들끼리만 갈라먹는 건데 커닝햄이 빠지면 상당히 타격이 커요. 대체할 선수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커닝햄이 있는 디트로이트가 정배긴 한데 정배를 잡고 가긴 힘들다 보이고, 시카고 불스가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올 시즌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직전 경기도 기디가 빠진 상태에서 그 샌안토니오 상대로 비볐어요. 이길 뻔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또 기디가 회색 불이긴 한데 웬만하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나온다면 시카고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기준점도 234.5기 때문에 최근 페이스가 살짝 떨어진 시카고임을 감안하면, 디트로이트랑 시카고임을 감안하면 언더 쪽으로, 더군다나 커닝햄이 빠질 수도 있고 키디도 빠질 수도 있다. 그럼 더 언더가 더 땡기긴 해요. 시카고 프렌의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뉴욕이랑 올랜도. 뉴욕은 오늘 백투백이에요. 오늘 경기 한 30점 가까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 따라잡혔어요. 다 따라잡혀가지고 이거 마인 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 어쨌든 마인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까지도 꼽혔던 올랜도가 3점 슛. 얘들의 문제점은 작년부터 항상 3점 슛이었어요. 3점이 너무 안 들어가요, 쟤들. 그 데스먼드 베인까지 데려왔는데 베인도 올랜도 오더니 뭐 3점 슛률이 20%대로 급추락해버렸습니다. 올랜도가 돼버린 거죠. 27.7%네요, 베인이. 다른 데 있었을 때, 멤피스 있을 때 34, 35, 최소 35 해줬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3점 슛이 문제고, 뉴욕은 다 잘 돌아가요. 오늘 아마 뉴욕이 기록 세웠을 거예요. 자기 프랜차이즈사랑 처음으로 3점 슛 시도를 55개 때렸습니다. 그 중에서 22개 넣었나? 그런데 신기록 세웠어요. 자기 55개에서 22개면은 40%죠, 성공률이. 되게 잘 들어갔어요. 최근에 뉴욕이 3점 슛 시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팀이 아니었거든요, 뉴욕도. 타운스랑 그 야동 묘일처럼 생긴 애 있죠. 핸들러.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브런슨, 타운스 두 명이서 2점슛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에 3점 많이 때리고 있어요. 이번 경기 올랜도 상대로 3점 슛을 많이 때리려고 할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비비기 힘들 거예요, 골 밑에서. 안 그래도 올랜도는 비빌 선수들이 많잖아. 3번, 4번, 5번 선수들이 다 키가 크기 때문에 골밑 싸움 같이 붙기에는 뉴욕이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뉴욕도 외곽, 최근에 해오던 양상대로 외곽 위주로 플레이를 하지 싶은데, 올랜도가 상대하는 팀들이 대부분 3점 슛 시도를 잘 못해요. 그 성공률을 떠나서 3점 슛 시도 자체가 적습니다. 3점 수비를 그러니까 아예 잘하는 거죠, 애초에. 올랜도가 자기들도 못 넣는 대신 상대방도 3점 슛 못 때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올랜도가 은근히 메리트가 있다 보여져요. 제 생각 이 경기는 뉴욕 사이드 보는 것보다 올랜도 프렌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올랜도 프렌의 언더 오버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229.5거든요. 근데 최근 페이스대로 계산하면 233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랜도 프렌의 오버 쪽 추천드리고, 보스턴과 멤피스, 이게 둘 다 이제 얘들은 백투백이에요.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답 안 나온 팀입니다. 보스턴은 여전히 3점 슛만 때리고 있는데 잘 들어가지도 않고, 멤피스는 팀이 거의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누가 이길지 애매하긴 한데 최근 페이스 기준 뭐 레이팅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15 대 110으로 보스턴이 유리합니다. 다만 멤피스는 최근 경기에서 대부분 강팀들이랑 붙었어요. 멤피스가 최근에 붙은 팀들 보면 닉스, 오클라호마, 휴스턴, 디트로이트, 댈러스 5팀들 중에 댈러스 빼고는 다 강팀이에요. 댈러스전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저는 멤피스가 최근에 그 JJJ 자렉 잭슨 주리어가 살아나고 있어요.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고 이 경기는 그래서 멤피스가 개역배당을 받았는데 그 정도 받을 정도로 멤피스가 허술하진 않다. 그리고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작년 시즌 루키였던 ED가 복귀할 가능성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좀 한숨통 트이죠. ED가라도 복귀하면. 하여튼 이 경기는 멤피스 프렌에 언더 쪽으로 3점 서로 던질 것 같은데 서로 어제 경기를 뛰어서 야투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멤피스 프렌의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이애미와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잘 나가고 있죠. 그 1등과 8등 팀이에요. 페이스가 둘 다 빠른 팀이고 이틀 전에 붙었을 때는 마이애미가 와 엄청 잘했습니다. 연장 가는 거를 0.1초 남기고 엘리웁 성공시켜가지고 마이애미가 2점 차로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를 픽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근데 마이애미 정말 잘했어요. 아데바요도 빠져있는 상태 그리고 히로까지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선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지금 빠지는 선수가 많습니다. 클리블랜드 이미 지금 배당이 역전됐죠. 클리블랜드에 지금 빠지는 사람이 갈랜드 빠지고 미첼 빠지고 모블리 빠지고 스트러스는 원래 빠져 있었고 주전급 3명 빠지네요. 헌터랑 알렌 빼고 다 빠져요. 그죠? 그래서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전략 약화는 지금 클리블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데 보통 이런 경기들이 또 이변이 뜨죠. 마이애미가 오히려 부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때 마이애미의 2년차 빅맨 켈럴 웨어가 엄청 잘했어요. 진짜 거의 커리어 하이 찍듯이 엄청 잘했는데 이번 경기도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는 믿음이 잘 가지 않고 직전 경기에서 리바운드 그 클리블랜드 트윈타워 사이에서 엄청나게 혼자서 잘했습니다. 리바운드 19개 잡았어요. 34분 뛰면서 19개 잡고 득점도 14점. 이번 경기 그 정도까지 할까요? 저는 오히려 애가 흥분을 해가지고 더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기 마이애미로 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레이팅상으로 최근 레이팅상으로 클리블랜드 더 좋게 나와요. 근데 아무 의미 없겠죠. 저거는 뭐 이번 오늘 3명 빠지잖아요. 주전이. 그래서 저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열혈상이님 오늘 다 샴폴 짜증납니다. 지금 너무 짜증납니다. 한 폴씩만 나기는 진짜 개 짜증나네. 자 보냈고요. 휴스턴과 워싱턴 이거는 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승패는 이미 경기하기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휴스턴은 이길 거예요. 근데 몇 점 차로 이기는 게 문제죠. 기준점이 16.5인데 워싱턴 직전 경기에 제가 워싱턴 역배 간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생역배 갔잖아요. 워싱턴 생역배 디트로이트 전이랑 할 때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6점 따라 잡혀가지고 버저비터 맞아가지고 연장 가고 졌잖아요. 그죠?
그 경기에서 제가 그 맥컬럼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경기 때 맥컬럼 혼자서 40점 넘게 넣었어요. 근데 맥컬럼은 그렇게 한 경기 잘하고 나면 그 다음 경기 귀신같이 또 떨어집니다. 이 경기 기준점이 16.5인데 제 생각에 이 경기 그냥 넉넉하게 전반 안에 30점 차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스턴 마이애미 언더 쪽으로 기준점을 떠나서 이거 초반부터 너무 많이 벌어지면 기준점 웬만큼 높아버리면 오버트에 좀 힘 234.5라면 휴스턴이 페이스가 그래 빠른 팀도 아니고 최근에 좀 빨라졌어요. 시즌 내도록은 28등인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 21등인가 좀 페이스 좀 빨라졌습니다. 워싱턴은 살짝 느려졌고 그죠? 그래서 점수차가 많이 나버리면 가비지 타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고 휴스턴 마이애미 언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즈와 포틀랜드 자 항상 예상했던 대로 하고 있는 뉴올리언즈와 예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포틀랜드. 하지만 포틀랜드 최근에 별로 안 좋아요. 초반만큼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뉴올리언즈는 그 원투 펀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죠. 자이언이랑 조던 풀이. 그죠? 걔들 빠지고 나서 한 2경기 잘했었는데, 역시 걔들의 공백이 큰지 최근 2경기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세난이랑 피닉스한테 무너졌죠. 이번 경기 포틀랜드 최근에 2연패를 하고 있는 중이라 동기부여는 둘 다 있을 건데 경기력 자체가 뉴올리언즈보다는 포틀랜드가 훨씬 좋아요. 훨씬. 포틀랜드는 지는 경기도 납득이 가게끔 졌습니다. 올랜도 매직한테 3점 차로 졌고 마이애미 히트한테 5점 차로 졌고 오클라호마도 잡았었고 최근 대진운을 보면 포틀랜드는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최근 5경기 붙은 상대가 덴버, 레이커스, 오클라호마, 마이애미 히트, 올랜도 다 강팀이랑 붙었습니다. 비빈 경기도 있고 아쉽게 진 경기가 3경기고 이긴 경기 2경기. 그래서 이거 뉴올리언즈랑 붙으면 제 생각에는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틀 마이애미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샌안토니오와 골스네요. 골스는 올 시즌 커리가 평균 득점은 어느 정도 볼륨을 채우고 있는데 얘 야투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3점슛이 제 무기인데 3점슛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커리어 로우 찍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게 뭐 에이징 커브랑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골스는 평균 연령이 되게 많죠. 2번째로 많을 거예요. LA 클리퍼스 다음으로. 근데 샌안토니오는 아마 평균 연령이 뒤에서 한 2번째, 3번째 될 겁니다. 다 어려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모든 부상자들이 다 복귀했습니다. 그죠? 딜런 하퍼가 부상으로 비록 빠지긴 했지만 시즌 초반에 부상당해서 다 복귀했어요. 그리고 골스는 오늘 경기를 했죠. 그래서 백투백 경기가 됩니다. 다만 골스 오늘 경기가 일찍 던지는 바람에 주전들 20분 정도씩밖에 안 뛰었어요. 그래서 백투백, 원정 백투백이지만 웬만큼 경기력은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샌안토니오가 유리한 경기가 될 겁니다. 유리한 경기가 될 거고, 하지만 다만 골스가 아마 샌안토니오 마헨 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은데, 여러모로 봤을 때 경기력 자체가 골스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골스가 이게 애들이 좀 노련하고 수비가 좋아서 주전들이 사이즈 나오면 비빌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마헨 가는 것보다는 샌안토니오 승 안전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마헨은 뭔가 조금 찝찝합니다. 제 생각에. 오늘 골스 주전들이 대부분 많이 안 뛰었어요. 일찌감치 수건을 던져서.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 일반승 정도로만. 그리고 웬만큼 비빈다면은 마지막에 4쿼터에 뭐 파울 작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댈러스와 피닉스. 댈러스도 참 당장 잘렸죠. 돈치치 트레이드된 당장 그
쿠퍼 플래그 뽑고 나서 와 추앙받다가 또 성적 1위 돼버리니까 잘렸습니다. 다시 잘리고 분위기 별로 오히려 좋을라나? 단장 잘려가지고 조금 싱숭생숭할 거예요. 저 분위기가. 그리고 피닉스 의외로 잘 선전하고 있는 팀입니다. 페이스가 두 팀 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99.5예요. 둘이 평균이. 그죠? 그리고 댈러스의 문제점은 일단 득점이에요. 득점이 너무 안 나와요. 최근에는 더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 레이팅으로 계산해보면 107점밖에 안 돼요. 레이팅으로 더 벌어져 있는 상태고, 이 경기 피닉스가 레이팅상으로 유리하긴 한데, 저는 왠지 이번 경기는 댈러스가 홈에서 한 번씩 댈러스가 뜬금없이 막 130점, 140점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정도 터질 타이밍 같기도 하고, 피닉스가 지금 4연승 중인데 4연승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스쿼드에 깊이가 있고 퀄리티가 있지도 않습니다. 3연승한 상대도 클리퍼스랑 2번 해서 2번 다 이겼고, 뉴올리언즈한테 한 번 이겼어요. 조금 수준이 떨어진 팀이죠. 물론 댈러스도 최근에 수준이 떨어진 팀이지만, 댈러스 수비가 돼요. 일단 수비 엄청 잘합니다. 자기도 얼마 못 넣지만 상대방도 얼마를 못 넣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 댈러스가 간만에 홈에서, 홈 2연패거든요 홈에서 한번 이길 타이밍 같기도 하고 수비를 잘한다. 그래서 델런 마헨의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와 레이커스. 이 경기 제일 재밌는 경기. 내일 아마 제일 빅게임이 오클라호마랑 레이커스 경기 같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백투백이에요. 오늘도 수비의 힘으로 개발랐죠. 골스를 수비의 힘으로 개발랐고, 이 경기는 레이커스 최근에 공격 지표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지치도 있고 리브스도 잘하고 있고, 그죠? 에이튼도 점점 조금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선수들도 돌아가면서 잘하는 선수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클라호마는 항상 잘한다. 너무 잘해요. 항상 수비를 너무 잘합니다. 저 수비는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빠진다고 해가지고 흔들릴 게 아니에요. 야구에서는 그 타격 방망이는 뭐 슬럼프가 있어도 다리나 수비는, 도루랑 수비는 슬럼프가 없습니다. 근데 농구도 수비는 절대 슬럼프가 없어요. 그리고 공격도 얘들은 슬럼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스가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최소 한 30초 가까이 찍어줍니다. 이 선수는 밑에서 비비고 상대방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슈팅을 쏘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에서 밸런스 잡는 것도 너무 잘해요.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파울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확실한 1옵션이 있고, 확실한 2옵션이 빠져있긴 한데, 그 자리를 이제 그 2년차인 AJ 미첼이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덥이 돌아온다고 해도 제이덥이 2옵션 아니라 3옵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빅맨 자원들 탄탄하고, 이 경기 뭐 전력상으로 오클라호마가 앞서고, 그죠? 근데 일정상으로는 레이커스가 앞서고, 하지만 클러치 상황 가면은 뭐 둘 다 서로 확실한 스코어러들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애매해요. 레이커스 오클라호마 마헨 보기도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레이커스 프렘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오클승, 승패 굳이 간다면 오클승이 같은데, 그것보다는 오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 서로 비비게 되면은 마지막에 4쿼터에 점수 쟁탈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되게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클승에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세크라멘토와 애틀란타. 세크라멘토는 백투백이에요. 오늘 여기 또 졌고, 애틀란타는 얘들도 기복이 너무 심해서 트레형이 일단 빠져있죠. 경기력 자체에 좀 힘듭니다. 예측을 하기가 힘든데, 이번에 동기부여가 훨씬 된 팀은 세크라멘토예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세크라멘토가 지금 홈 3연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잠시만요. 홈 3연패죠. 덴버,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강팀들한테 졌어요. 근데 이번에 만난 팀은 그나마 조금 만만한 팀. 전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레이팅상으로는 애틀란타 좀 더 앞서긴 한데, 이제 사보니스가 복귀를 했고,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웬만큼 비비는 경기가 될 확률이 좀 저는
높아 보입니다. 경기력을 떠나서 세크라멘토에는 확실한 스코어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웨스트브룩까지 합류를 해서 걔가 지금 회춘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3점이 잘 들어갑니다. 자기 커리어에 이렇게 3점을 많이 잘 들어갔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은 없은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드로잔이야 뭐 그 두란트 다음으로 미드레인지 확률이 높은 선수고 라빈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슈레더도 뭐 있는데 스코어만 잔뜩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항상 불안해요. 하지만 뭐 사보니스가 조금 지켜준다면 그나마 조금 안정적일 것 같고, 사보니스가 이번에도 출전해 준다면 특별히 뭐 부상이 있거나 이런 말은 없어요. 이제 계속 정상 출전할 것 같은데, 사보니스가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애틀란타가 크게 밀릴 건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홈에서 간만에 어쩌면 승까지 챙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크라멘토 프레네 언더 오버는 서로 점수 겁나게 내지 싶어요.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클리퍼스와 덴버입니다. 클리퍼스, 덴버는 백투백. 근데 백투백인데 어제 상대방이 수건을 되게 일찍 던져가지고 주전들 그렇게 활용도가 크진 않았습니다. 클리퍼스는 좀 쉬었는데, 클리퍼스는 어쨌든 공수의 핵인 레너드가 빠진 점이 너무 뼈아파요. 레너드 없으면 한 명 빠진 게 아니라 0.5명 빠졌다고 해야 되나? 1명 반 정도 빠졌다고, 주전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명까지 좀 오바고. 어쨌든 공수에서 다 기여를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빠지기 너무 커요. 근데 뭐 벤치 멤버 보면은 괜찮은 선수들 많아요. 근데 얘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져요. 페이스 올 시즌 통틀어도 꼴찌, 최근 5경기 통틀어도 꼴찌. 안 뛰어, 달리질 않아요. 젊은 팀 만나면은 활동량에서 뒤지는 겁니다. 템포 느리니까. 그냥 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기 어떨까요? 덴버도 체력 뭐 백투백이긴 하지만 어제 주전 선수들 대거 빨리 교체하면서 세크라멘토 전에 어느 정도? 아니네요. 요키치가 좀 뛰었네. 그죠? 요키치가 좀 뛰었네. 33분. 그래도 뭐 35분 이상 뛴 사람은 없으니까 자말머레이 37분 뛰었네요. 그래도 뭐 저는 이 경기는 클리퍼스는 올 시즌 이길 타이밍이긴 한데, 오늘 이번에 클리퍼스 요즘에 경기력 보면 데리고 가는 게 조금 무서워요. 덴버 마인 보긴 하지만 덴버 마인은 조금 애매합니다. 덴버 마인도 애매하고, 만약에 가야 된다면 클리퍼스 역배 소액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덴버 마인의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간다면 솔직히 저는 소액으로 클리퍼스 역배 한번 보고 싶어요. 간다면 덴버가 한번 질 타이밍도 됐고, 그리고 그 뭐 백투백이라는 이유도 있고 하니까, 그죠? 간다면은 소액으로 클리퍼스 역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내일 어쩌면 하든이 간만에 대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주력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기다 라고 보여집니다.